자, 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요. 먹방 유튜버인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러브버그. 다닥다닥 길 가는데 팔에도 붙고 막 등에도 붙고 떼내도 다시 붙고 침뱉어도 봤어요 전. 제 몸에. 그래도 안 날아가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한 먹방 유튜버가 이 러브버거를 햄버거로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맛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담아보죠. 한 마리씩 잡을 필요가 없죠, 이제. 한 봉지 잡았어요. 충분한 것 같아요. 약간 햄버거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건조한 햄버거, 약간 빵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자, 일단 바로 플레인으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투입. 맛있습니다. 충분히 익혔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저 먹방 유튜버는 여러 가지 이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 조언 하에 일종의 하나의 어떤 이 요리 실험을 해본 걸로 보이는데 충분히 다 익혔다라는 말도 했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어떨까요? 아, 저걸 어떻게 만지냐. 묻어난 게 포인트. 방역해줘서 감사하다. 아, 유튜버가 꿈이었는데요. 꿈이 바뀌었어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러브버거 문제니까 이 충구 씨는 어떻게 하면 이 러브버거를 좀 없애볼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좀 뭐랄까 독창적인 도전을 좀 해본 셈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도 저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 그죠? 그다음에 저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방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브버그가 뭐 그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걱정이 좀 된다. 그 러브버그가 굉장히 강한 산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도 짐승들도 잘 안 먹어서 천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곤충이 러브버그인데 저렇게 만약에 먹었다가 그러다가 탈이라도 난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래서 따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러브버그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천이나 이쪽에는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저런 모습이 러브버그 문제를 굉장히 희화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유튜버를 저희가 뭐 비난하는 취지로 만든 건 아닙니다. 이충건 씨 책에도 저희가 동의를 구했고 러브버그가 굉장히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러브버그를 어떤 해충을 방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사회적 담론을 위해서 저희가 이 순서를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생물자연관 박선재 연구원의 인터뷰도 들어와 있습니다. 러브버거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러브버거는 중국 산둥반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물류 교육 과정에서 얘네들이 아마 우연히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도 충분히 먹이로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생물들이 얘네들을 먹이로 하지 않을까. 중국에서 왔네요. 어디서 왔나 했는데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대규모로 이제 유입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니, 중국에서 오는 것 중에 좋은 것도 많은데 이 미세먼지 황사 러브버그는 사절 돌려주고 싶습니다. 반환 어떻게 안 됩니까? 양태정 변호사님, 맛은 없다고요? 네, 저는 뭐 아까 유튜브 조금 보면서 일단은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렇게 도전 정신으로 해주신 거니까 어쨌든 최소한 먹어서 뭐 아직까지 뭐 탈이 났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없으니까 뭐 최소한 뭐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롭진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게 익충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 해충은 아니고 익충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네, 뭐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뭐 이렇게 분해도 해주고 어쨌든 뭐 꽃가루도 알려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뭐 최소한 인간한테 해충이는 아니다 생각은 하지만 근데 사실 너무 많긴 하거든요. 네. 너무 저희 막 사무실에 창문 닫아도 막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좀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돼요. 양태정 변호사가 계양에 살고 있잖아요. 계양 출신이고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 지금 사무실도 계양에 있잖아요. 네, 계양산. 계양산이 요즘
러브버그가 핫해. 이게 아스팔트 깔은 줄 알았더니 등산 계획 올라가다가 나무 계단에 왜 아스팔트를 깔았지 하고 밟았는데 움직이더래요. 러브버그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게? 계양산. 저 지역에 지금 양태형 변호사 살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식목일에 나무도 심고 가고도 하고 그랬는데 사무실에 막 날라옵니까? 사무실 창문 닫아도 막 안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어디서 들어왔지 놀래긴 하는데 중국 칭다오에서 왔대요. 근데 이제 뭐 물진 않아요. 물진 네. 않지만 그래서 근데 사실 익충이라고 해도 저렇게 많으면은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방역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체수 조절을 위한 방역은 필요하다. 생활 방역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그러니까 좀 날씨가 조금 더 지금 이 무덥거나 습한 날씨가 조금 지나가서 조금 더 선선해지면 자연스럽게 많이 개체수가 감소할 거로 보이긴 하는데 그때까지 사실 뭐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는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 관찰 모니터링을 했대요. 러브버그는 왜 누가 안 잡아먹나? 뭐 왜 안 잡아먹지? 근데 정부 모니터 결과 까치, 참새, 거미가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걸로 모니터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러브버그라는 게 우리 땅에 없던 곤충이다 보니 많은 지역에서 까치들이 저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반신반의하고 있는 기간이 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까치도 헷갈리는 거예요. 현재는 새 개구리 두꺼비 포식 잡아서 안 잡아먹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산성 맛 때문에 안 잡아먹는다라는 분석도 있고 우리 정부 분석은 잡아먹는 게 확인은 됐는데 처음 확산이 된 지역에서는 낯설어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까치한테 소문을 내야 돼요. 먹어도 된다고. 먹어도 된다는 거를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황소개구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황소개구리 휴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잡으면 포상도 해주고. 황소개구리 요리법도 막 만들고 예,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또 맛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네. 근데 저 러브버그 좀 특히 이제 곤충이나 막 이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워낙 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자체별로 방역도 많이 요청을 하는 것 같고 한데요. 글쎄요, 까치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거를 이게 먹이로 주는 거를 조금 어떻게 잡아서 보여줘야죠 까치들한테.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구리는 또 잘 안 먹는다고도 하는데 네. 아무튼 너무 많아서 이게 기하급수로 계속 늘어나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 좀 세워야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개구리들이 원래 파리들 잘 잡아먹는데 네, 네. 이 개구리가 보기에도 저걸 먹어도 되나라는 확신이 좀 안 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 이 수도권 도심에 러브버그가 많은지도 분석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살충제의 저항성이 있다. 되게 세네요. 열 스트레스에 적응했다. 라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다. 도심의 어떤 열섬 효과에 강하고 방제가 어렵다. 이거 저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열섬 현상 뭡니까, 여러분? 도심의 자동차나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도심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섬에 갇힌 듯 열섬 현상. 기억하시죠? 여기에 러브버그가 강한 유전자가 있다. 살충제, F킬러도 잘 안 먹는다. 유전자가 있다. 내성이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LED 불빛에 또 좋아한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더운 데를 좋아한다. 전주혜 의원님. 그러니까 LED 불빛에 이제 많이 모여드는 것 같고요.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혐오감을 좀 가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새들이 안 먹는 거 보면 확실히 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산성 맛이 지금 난다는 거라 먹을 게 아주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다른 먹잇감이 새들 입장에서도 있다 보니까 굳이 저것까지 먹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일보 제목이 너무 재밌네요. 러브버그 DNA는 말했다. 수도권은 천국이라고. 그러니까요. 모두 약 올립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열대성 좀 수도권 기후도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네네. 뭐 또 뭐 불빛 뭐 LED 불빛 뭐 이런 것에 또 적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매년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아까 그 개항의 좀 상황은 정말 이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양태종 변호사 동네. 그러니까요. 그 사무실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 뭐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그런
좀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매년 지금 지속되고 있고 더 강화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버거를 만들면 안 되고요. 네, 버거를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좀 뭔가 그런 천적을 좀 찾는다 할지 아니면 좀 퇴치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한 연구기관에서 우리 흙, 이 토양에 있는 이 천연 이 곰팡이 균류 중에 러브버그의 유충을 억제시키는 균을 찾아냈대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서 이 천연 이른바 농약을 만들어내면 이 유충 단계에서 향후에는 이 러브버그의 개체수를 우리가 좀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좀 하길 바라겠고요. 환경부의 어떤 연구가 물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충망에 양태균 변상이 붙어 있으면 분무기에 물을 담아서 살충제보다도 물을 한번 쫙 뿌리면 러브버그가 날개가 약하기 때문에 많이 도망간다고 하니까 분무기로는 안 되고 물총을 써야 되더라고요. 물총으로 써야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